이제 그만하자. 여기 도장만 찍어. 67살 박영수는 그날 퇴직식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버텨낸 남자였죠. 불 꺼진 거실에서 그를 기다린 건 아내의 따뜻한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65살 아내 조순자가 식탁에 내려놓은 하얀 봉투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35년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는 이혼 서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주민센터 창구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이혼 서류가 차갑게 빛나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영수의 손에는 35년간 수없이 사용해온 낡고 다른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옆에 서서 정면만 바라보며 꽉 다문 입술을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대체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영수의 35년 회사 생활을 마감하는 퇴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강당에는 동료 직원들이 빼곡하게 모여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 35년 근속 표창장을 받을 때 영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귓가를 울렸지만 그의 마음속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영수는 주머니 속에 든 휴대폰을 꺼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길게 울렸지만 아내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영수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문자 메시지를 천천히 작성해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같이 먹자.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30분, 영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해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불이 꺼진 거실이 어둠 속에서 그를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순자야, 집에 있어? 영수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거실 벽면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자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코트를 벗어 소파 팔걸이에 걸치고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검은색 외투를 입은 채로 안으로 들어서며 한 손에 마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왔어? 퇴직식은 잘 끝났어? 영수가 봉투를 손에 든 채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었어요. 부엌으로 향한 순자는 냉장고 문을 열어 장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야? 봉투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던데. 영수가 봉투를 살짝 들어 보이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순자는 냉장고에 우유팩을 넣다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겨우 2문장뿐인 짧은 대답이 나왔어요. 영수는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찢어 안에 든 두툼한 서류 뭉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맨 위 첫 장에 이혼아 비서라는 글자가 검은 활자로 또렷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며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순자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닫고 등을 돌린 채로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 필요한 건 다 적어놨으니까. 영수는 서류를 펼쳐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손으로 종이를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 내역, 위자료 금액,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돼 있었어요. 서류 맨 아래 귀퉁이에는 법무사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영수가 순자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순자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며 영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집안 전체를 무겁게 메웠습니다. 영수는 식탁 앞 의자에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들여다봤어요.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 순자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틱톡틱톡 공간을 채우며 흘러갔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방 문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7시 영수가 거실에서 눈을 떴을 때 순자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가? 영수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는 가방 끈을 어깨에 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 있어. 문을 열고 나가는 순자의 뒷모습이 복도로 사라지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영수는 소파에 다시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거리는 한산하고 조용했죠. 오전 10시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윙윙 울리는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딸 지혜의 이름이 화면에 밝게 떴어요. 아빠, 퇴직 축하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영수는 억지로 목소리에 힘을 주며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어제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 회의가 늦게 끝나서 집에 가니까 11시더라고요. 지혜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괜찮다는 말만 겨우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그런데 아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제 퇴직식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늦게까지 있었거든. 통화는 곧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소파 쿠션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식탁 위 이혼 서류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영수는 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천천히 작성해 보냈어요. 커피 한 잔 할까? 이야기 좀 하자. 30분이 지나자 순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2시에 단지 앞 카페.
5글자뿐인 짧은 답장이었어요. 오후 2시 정각, 영수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 카페의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얇게 화장을 한 얼굴이 오후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며 주름이 조금 덜 보였습니다. 왔어? 영수가 천천히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 마실래? 내가 주문해 줄게. 영수가 순자 맞은편 의자를 빼며 물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 영수는 카운터로 걸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과 생수 한 병을 주문했어요. 음료를 들고 돌아왔을 때 순자는 여전히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 순자야. 영수가 물병을 순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순자는 잠시 물병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어 뚜껑을 돌려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서류 말이야. 영수가 입을 열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순자는 물병을 내려놓고 영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검은색 볼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또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도장 찍기 싫으면 서명이라도 해줘. 빨리.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영수는 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순자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순자야, 대체 내가 뭘 말이라도 해줘, 제발. 영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며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순자는 물병을 내려놓고 영수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은. 바로 그게 문제야. 순자의 입에서 차가운 말들이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영수는 순자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깜빡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영수가 다시 물었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한 단어씩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은 회사만 다녔어. 그게 다였어. 순자의 목소리에 쌓인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TV 보고 자는 게 전부였지. 나랑 대화한 게 언제야? 순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커피잔만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돈 벌어온 거잖아. 가족 먹여 살린 거잖아. 영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순자가 그 말을 날카롭게 잘라냈습니다. 그래, 돈은 벌어왔지. 근데 그게 전부야. 당신이 한 일은. 순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주먹 쥐었어요. 영수는 순자의 손을 바라보며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어. 관심도 없었고.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대학 입학식 때도 당신은 회사 일로 바빴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몸살 나서 사흘 동안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회의가 중요하다고 병원도 안 왔잖아. 순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어요.
영수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때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어. 영수가 변명처럼 작게 말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지쳤어. 이렇게 사는 게. 생각해봐, 영수야. 오래 생각하지 마. 순자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제지하는 몸짓을 보였습니다. 연락해. 결정하면 바로. 순자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영수는 자리에 남아 식어가는 커피잔만 멍하니 바라보며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순자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가며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졌어요. 영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순자는 집에 없었어요. 침대 위에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 베개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당분간 지낼게. 단 한 줄뿐인 짧은 글씨였어요. 영수는 포스트잇을 떼어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워서 펼쳐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날 밤부터 영수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며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젓가락을 움직였어요. 작은 식탁이 왠지 더 넓고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순자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정성껏 작성해 보냈어요. 아침은 먹었어? 답장은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 춥대. 따뜻하게 입고 다녀. 감기 조심하고.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영수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 카트를 밀며 과일 코너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쪽 냉동식품 코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카트를 밀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수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며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돌려 영수를 봤어요. 하지만 순자는 시선을 곧바로 돌려 친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반대편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그대로 반대편 통로로 사라져 버렸어요.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순자가 사라진 방향만 멍하니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오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금요일 저녁 6시 영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순자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영수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기계음이 울리며 위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집에 올 거야? 영수가 다시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화면만 보며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자음이 층마다 딩동 울려 퍼질 때마다 좁은 공간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8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먼저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순자야, 잠깐만 이야기 좀.
영수가 뒤따라 나가며 순자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도 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807호 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집인 803호 앞에 멈춰 섰어요. 순자가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같은 층 바로 옆이라는 게 더 가슴을 쓰리게 했습니다. 두 집 사이 거리는 불과 20m였지만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토요일 아침 영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으며 구석구석 먼지를 제거하고 걸레질까지 했어요. 오전 10시쯤 영수는 외투를 입고 근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하얀 백합 한 다발을 골라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집에 돌아와 꽃병에 물을 채우고 백합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꽃병을 놓으니 거실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오후 2시 영수는 807호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순자의 친구 미숙이 나왔어요. 영수 씨? 미숙이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 좀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금 없는데요. 산책 나갔어요. 1시간쯤 전에. 미숙이 미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수는 가방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좀 전해주시겠어요? 영수가 봉투를 미숙에게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3장짜리 손편지가 정성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미숙이 봉투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미숙 씨, 순자가 많이 힘들어 하나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은 한숨을 깊게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도 많이 힘드시죠? 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도 지금 많이 괴로워해요. 미숙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10시가 넘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윙윙 울렸어요. 순자의 이름이 화면에 밝게 떴습니다. 편지 봤어.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휴대폰을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순자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이혼은 해야 해.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영수는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고칠 수 있어. 바꿀 수 있다고. 기회를 한 번만 줘. 영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순자는 깊게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좀 쉬자, 서로.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서로한테. 통화는 그렇게 뚝 끊겼어요. 영수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어요. 순자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단지 안 산책로를 1시간씩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때우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TV를 켜놓고 소파에 누워 화면을 보는 둥 마는 둥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안방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 하나씩 집안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다가 서랍 밑바닥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순자의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수첩을 펼쳐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어요. 병원 진료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달 한 번씩 같은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수첩 사이에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영수증을 주워 펼쳐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신경과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료 항목란에는 MRI 검사라고 또렷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석 달 전이었어요. 그날 순자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주저앉아 수첩을 다시 펼쳐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했어요. 수첩 뒷페이지에 손글씨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 나오면 영수한테 말하지 말기. 다음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혼자 결정하기. 짐이 되지 않기. 영수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며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병원은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병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 접수 창구 앞에 선 영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환자 보호자세요? 젊은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여기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영수가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영수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순자입니다. 간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환자 정보를 검색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간호사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영수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창구 위에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다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보호자 정보 공유를 거부하셨네요. 간호사가 미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럼 진료 내역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깝게 대답했습니다. 네, 환자 본인만 확인하실 수 있게 설정돼 있어요.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이라서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영수는 창구에서 물러나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대체 무슨 병이길래 나한테도 숨기는 거야?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영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미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저 영수예요. 전화 너머로 미숙이 잠시 침묵했어요. 영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순자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병원 다니는 것 아세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 그건 순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숙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제발요, 미숙 씨. 저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대체 무슨 병인가요? 영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가 제일 힘들어해요. 영수 씨.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심각한 건가요? 위험한 병인가요? 전화 너머로 미숙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정말 순자한테 직접 들어야 해요. 저는 친구로서 순자 편을 들어줘야 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영수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아파트로 돌아와 807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추고 한참을 그대로 서서 망설였습니다. 결국 영수는 손을 내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실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 순자의 수첩을 다시 펼쳐 한 장씩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메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다음 진료는 2일 후. 영수는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영수는 다시 병원 앞에 도착해 신경과 대기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10시가 되자 대기실 문이 열리며 순자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영수에게서 멀리 떨어진 맨 끝자리였습니다. 순자는 영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분쯤 지나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조순자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진료실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20분 후 문이 열리며 순자가 나왔어요. 순자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무언가 설명하며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이며 간호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순자가 복도 끝으로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순자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영수는 복도를 걸어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순자의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신경과 MRI 검사. 이 두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신경과 MRI를 천천히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들이 화면에 가득 떴습니다. 뇌종양,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영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클릭해가며 증상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억력 감퇴, 일상생활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영수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다음 날 저녁,
영수는 807호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미숙이 나왔어요. 영수 씨? 미숙이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영수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순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영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순자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수를 보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왔어?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소파 앞에 서서 순자를 바라봤어요. 알았어, 다. 내가 병원 다니는 거.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차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순자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영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수첩 봤어. 병원 영수증도 받고 신경과에 다니는 거 알아.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지?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영수가 소파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잖아. 순자가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영수는 순자의 어깨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이제 겨우 퇴직했는데 아픈 아내 돌보고 싶겠어?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지.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싫어, 나는. 당신한테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영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를 마주봤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당신 필요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순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순자야, 우리 같이 할 수 있어.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순자는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영수야. 이게 최선이야.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미숙이 조용히 다가와 영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수 씨. 순자가 많이 힘들어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수는 순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받았어요. 서류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협의 이혼이니까 간단하게 처리되실 겁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과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 분 다 가셔야 해요. 법무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주민센터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영수는 생각에 깊이 잠겼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순자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따라야 하나? 주민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어요.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윙윙 울리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화면에 밝게 떴어요. 어디야?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주민센터 건물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주민센터 앞. 전화 너머로 순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들어가. 기다리고 있을게. 순자가 짧게 말했어요. 영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영수가 간청하듯 말했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해. 이게 우리 둘 다한테 최선이야. 믿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유리문을 천천히 밀었어요. 창구 앞 영수는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12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천장 스피커에서 기계음 같은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의 번호였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물었어요. 영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신고요. 겨우 입을 열어 작게 말했어요. 여직원이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 한 장씩 꼼꼼하게 확인하며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협의 이혼이시군요. 배우자분도 함께 오셔야 하는데 지금 계신가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락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바로 그때 센터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미숙이 함께였어요. 순자는 영수를 보더니 시선을 돌려 옆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정면만 바라봤어요. 배우자분이 오셨네요. 함께 오시겠어요? 여직원이 순자를 보며 손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왔어요. 영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흘렀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각자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창구 위에 나란히 놓았어요. 여직원이 두 사람의 신분증을 서류와 대조하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여기 도장란에 두 분 모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직원이 빨간 스탬프 패드를 창구 위에 놓았어요. 영수가 먼저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장란 위에 도장을 갖다 댔지만 힘을 주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옆에서 순자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도장을 든 손을 멈추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영수가 여직원을 보며 말했어요.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영수는 창구를 벗어나 복도로 나가며 화장실 방향이 아닌 센터 밖으로 향했어요.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10분쯤 지났을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벤치 앞에 팔짱을 낀 채로 섰어요. 왜 그래?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어요. 못하겠어. 영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무슨 소리야?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장 못 찍겠어, 순자야. 할 수가 없어.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왜 못한다는 거야? 약속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가 순자에게 다가가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가?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한 걸음 더 물러났어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당신은 자유롭게 살아야 해. 순자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자유,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 없는 자유가 무슨 의미야? 영수의 목소리가 커지며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순자는 영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영수야, 그만해. 이게 최선이야. 순자가 말했어요. 영수는 손을 놓지 않고 더 꽉 잡았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 회사만 생각하고 당신한테 소홀했어. 정말 미안해. 영수가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영수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늦었어도 고칠 수 있어. 같이 병 이겨내자. 내가 도울게, 끝까지. 영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손을 빼려 했지만 영수가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당신 모르잖아.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아. 신경과 다니는 거 다 알아. 수첩 봤어. 영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더 알겠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순자가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나 앞으로 당신도 못 알아볼 거야. 알츠하이머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영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순자가 소리쳤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 몇 명이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나 지금도 가끔 헷갈려. 오늘 날짜도 모르고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수는 순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순자가 밀어냈지만 영수는 놓지 않았어요. 그런 나를 당신이 평생 돌보고 싶겠어? 정말로?
순자가 영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하고 싶어. 당신이라서. 내 아내라서. 영수가 순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영수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짐을.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영수는 순자를 더 꽉 안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일부러 밀어낸 거야. 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혼자 다 감당하려고. 나한테 짐 안 되려고. 영수가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순자가 천천히 영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영수야.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수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나 무서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정말 무서워.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질까봐. 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짐이 아니야. 내 아내야. 같이 가자,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줘. 영수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영수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후회 안 할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하면 돼. 35년도 함께 했는데.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나 가끔 당신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 지금도.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가 자고 있나 싶어서 놀라. 알고 보면 당신인데 한참 생각해야 이름이 나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영수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 당신을 잊어버리는 게.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영수는 손수건을 꺼내 순자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35년 함께한 사람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 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영수는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알려줄게. 내 이름, 우리 추억, 전부 다. 몇 번이고.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잊어버려도 괜찮아. 나는 기억할 테니까. 우리 둘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영수가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순자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나 화도 많이 낼 거야. 당신한테.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괜찮아. 다 받아낼 수 있어. 영수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영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상처 줄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 보듯이 대할 수도 있고. 순자가 다시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당신이니까.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영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수야, 진짜로 나 당신 사랑했는지도 잊어버릴 거야. 그것도 괜찮아? 그 말에 영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영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 사랑하니까. 그거면 돼. 둘 다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 영수가 순자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순자는 영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 후 순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앨범이었어요. 이거 봐. 내가 준비한 거야. 순자가 앨범을 펼쳐 영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앨범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사진, 가족여행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각 사진마다 날짜와 메모가 손글씨로 정성껏 적혀 있었어요. 봄, 우리 결혼식. 첫째 지혜 태어남. 둘째 민준 태어남. 제주도 가족여행. 영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어? 영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앨범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준비했어. 내가 잊어버려도 이 사진 보면 기억날까 싶어서. 당신 얼굴이라도.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밑에 손글씨로 메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35년이 행복했어요. 영수야, 사랑해. 영수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순자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35년 내내 사랑했어. 영수가 말했어요. 순자가 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혼자 다 하려고 해서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순자가 작게 말했어요. 영수는 순자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무서웠을 거야. 이해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영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 찢어도 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장 찢자. 영수가 대답했어요.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함께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주민센터로 다시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창구 앞 여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서류 돌려주세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여직원이 서류를 꺼내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도장 안 찍으시는 건가요? 영수는 서류를 집어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같이 찢자. 영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반으로 나눠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힘을 주어 서류를 찢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이혼 안 하시는 거예요? 여직원이 놀란 듯 눈이 커지며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 합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겁니다.
끝까지. 영수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도 영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를 나서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영수와 순자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수야. 순자가 걸으며 물었어요. 영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서워. 순자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영수는 순자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항상. 영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힘들 텐데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면 어때? 같이 버티면 되지. 우리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영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번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8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807호 가서 짐 가져올게. 순자가 말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같이 갈게. 도와줄게. 두 사람은 807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며 미숙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함께? 미숙이 놀란 듯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밝게 대답했어요. 짐 가지러 왔어. 집에 갈 거야. 영수랑 같이. 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다행이다. 진심으로 축하해. 두 사람 다. 미숙이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였어요. 고마웠어, 미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순자가 미숙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 다. 미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영수가 캐리어를 들고 803호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뒤따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영수도 따라 말했어요. 어서 와. 오래 기다렸어.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영수가 매일 청소한 덕분이었어요. 식탁 위 꽃병에는 시든 백합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꽃. 순자가 꽃병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백합이네.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는 뒤통수를 긁으며 대답했어요. 응. 사왔는데 시들었네. 새로 사올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영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를 타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마셔. 따뜻할 때. 영수가 순자 앞에 차를 놓았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거실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영수야. 순자가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응.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뭐 할 거야? 순자가 영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산책 같이 갈까? 매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같이 가자. 매일. 영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매일 산책하자. 단지 한 바퀴씩. 우리 둘이. 순자가 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영수야, 미안해.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뭐가? 영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힘들게 해서, 일부러 못되게 굴어서.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약속해. 진심으로. 영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도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우리 잘해보자. 두 사람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며 밤이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순자야, 밥 먹자. 영수가 안방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순자가 식탁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 영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맛있어. 당신 요리 실력 늘었네. 또 해줘.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영수가 설거지를 했어요. 순자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산책 갈까? 영수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 좋다. 영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순자도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따뜻해. 산책하기 딱 좋네. 순자가 영수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단지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영수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영수는 순자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잡아줘서. 영수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연한 거야. 사랑하니까. 35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영수에게 기댔어요. 나도 사랑해. 35년 내내 사랑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큰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집에 가도 돼?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순자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와라. 엄마 집에 계셔. 1시간 후 지혜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왔니?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안으로 들어오다 거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엄마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지혜야. 왔니?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영수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여기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지혜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모든 걸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의 병, 이혼 서류, 그리고 화해까지. 지혜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저한테도 말해줬어야죠. 지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시키기 싫었어. 미안해, 지혜야.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순자를 꽉 안았어요. 엄마.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가 도울게, 엄마. 민준이한테도 바로 알려줄게. 우리 가족 모두 같이 할 거예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와 치료 계획을 상의했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여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지 훈련도 병행하세요. 퍼즐, 독서,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순자가 영수를 바라봤어요. 나 열심히 할게. 포기하지 않을게. 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같이 잘할 수 있어. 꼭 이겨낼 거야. 두 사람은 약국에 들러 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물과 함께 첫 약을 삼켰어요. 이제 시작이네. 긴 싸움이. 순자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잘할 수 있어. 함께니까. 그날 저녁 영수는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을 떠올렸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쓴 일기였어요. 영수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 순자를 처음 만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가진 사람. 영수는 일기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순자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뭐 봐? 순자가 물었어요. 영수는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옛날 일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쓴 거. 순자가 영수 옆에 앉아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하던 날, 신혼여행 갔던 날, 아이들 낳고 키우던 날들. 모든 순간이 일기장에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참 어렸네. 세월이 정말 빠르다. 순자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3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 두 사람은 일기를 한 장씩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영수야. 영수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시 일기 쓸까? 매일 함께. 내가 잊어버려도 읽을 수 있게. 영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생각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문구점에 가서 새 노트 2권을 샀어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단지를 2바퀴 걸었다. 순자가 벤치에서 쉬자고 했다. 영수가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옆에서 순자도 자기 노트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수가 아침을 만들어줬다. 맛있었다. 행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기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일기를 함께 썼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천천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가끔 날짜를 헷갈려하고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수는 매번 옆에서 참을성 있게 알려줬어요. 오늘은 12월 3일이야. 지갑은 서랍에 있어. 어제 내가 넣어뒀어. 영수는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영수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였죠?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영수, 당신 남편, 35년 함께 산.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영수, 미안해요. 깜빡했어. 순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영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말해줄게. 영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예쁘다. 순자가 눈을 보며 말했어요. 영수도 따라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우리 같이 보고 있네. 순자는 영수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고마워. 나랑 함께 해줘서,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영수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35년 동안 두 사람은 눈 내리는 풍경을 함께 바라봤어요.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행복했어요. 35회의 무게를 이제는 함께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